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통령으로 초대하자, 대통령 후보로 초대하자 하는 모임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3개 단체가 이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직 총리나 그리고 국회의장 등의 언론인까지, 또 정치인까지 총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사오늘 따르면 현재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3개의 추대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출범해서 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공식 촉구할 계획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한덕수 대행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한덕수 대행과 뜻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추대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한덕수 대행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고, 또 추대위원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나로 모으는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 셈법만 따지가지고 모이드는 사람들, 거기다가 개헌까지 논의하다 보면 그야말로 배가 산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내주 출범하는 초대위원회는 8.7 체제 개헌을 주도한 인사들을 비롯해서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장, 학계와 언론계 인사, 전직 은행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시사오는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규 전 국민연합회장과 정하균 전 의원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추대위원회가 오늘 21일입니다. 11시에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공식 출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정하균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 자, 이 사람들에 비교해서 이재명과 비교하면은 이재명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덕수 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 대행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경련과 관록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 정하균 전 의원은 6월 3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 역시 곧바로 국정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교, 무역, 경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다루려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한 대행은 지금까지 쭉 이끌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들에서 드러났듯이 외교 통상 분야에서 잘 방어해낼 인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 혼합을 중심으로 한 추대위원도 빠르면 며칠 내로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박성섭 무등일보 회장이 이끄는 호남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호남 대망론을 이끌었던 고건 전 국무총리 측과 중도 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박반용 전 국회의장 계파도 힘을 보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충남 지역에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고 유진선 신민당 총재 아들이자 오선 의원을 지냈던 충남 향후 중앙교장을 역임한 유한열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한덕수 추대위원회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범사련이라고 하죠. 이 범사련의 이갑산 회장이 주도하는 범중도 보수 국민 후보 추대위원회도 기존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조만간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머지않아 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나와 있는 그 3개 시민단체까지 합치면 4개 이 정도 되니까 자, 전부 다 이 한덕수 총리를 초대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추대위원회가 연쇄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세력이 하나로 결집할 가능성,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이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정세훈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는 산발적인 활동이 이어지겠지만 4월 말이나 또는 5월 초 이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흩어져 있는 추대위원회가 통합돼 정당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와의談판을 위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8명이 경합 중에 있는데 자 22일 4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게 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한 사람과 자 여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작업을 할 것이다. 이 단일화하는 작업에서도 지금 여기 주체가 벌써 한덕수를 추대하는 사람들이 단체가 3개 뭐 4개 이르게 되면 여기도 나중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 전부 다 욕심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여기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누가 되든 한덕수 대행과의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빅텐트가 형성돼야 한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핵심 한으로는 자, 이 7공화국을 향한 개헌연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제방전 대통령제 의회 독재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헌 이야기를 쭉 하고 있던 사람들이 봉지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용, 정대철, 손학규, 김무성, 정균환 등의 김영삼, 김대중 이 이른바 양김 지도자와 함께 했던 8.7치대의 지역들이 중심이 돼서 개헌 연대의 판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헌 열차를 운전하는 적임자로 지목되는 이 한덕수 대행은 물론이고 이낙연 그리고 3대 지주 3대 이 지대에 있는 3대 제3지대에 있는 이런 주자들도 빅텐트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헌이 단순하게 이 4년제 중임개헌이 아니라 내각 대개헌으로 가면서 권력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래서 여야 구분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동안 운동권이나 좌파 세력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기울어지는 그런 정치 지형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이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한덕수 대행은 직선제를 쟁취한 87년 직선제 쟁취했던 원로 그룹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말하자면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대형교회, 명성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 이 미국의 CNN 인터뷰를 하고 조금 본인의 행보를 보면 지방 행보가 부쩍 많아졌다인 거. 그 측근들은 한덕수 대행이 이제 곧 발표할 것이다. 시야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찌감치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야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본인은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를 풀어가면서 행정 능력을 말하자면은 선보이고 또 이거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와 단일화 이재명의 대선안에 맞서는 이른바 대한마로 부각돼야 된다 하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행동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대위원회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선 밥상을 어떻게 차리냐에 따라서 이 한덕수 대행의 결심이 설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는 고건이나 반기문처럼 보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판을 만들어야 된다. 말하자면 모시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은 본인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재명은 이 내란몰이를 본격화하게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재구축하겠다. 거기다가 그 다음 목표가 바로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입니다. 한덕수와 최상목 대행을 그동안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도 그냥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일련의 저한 그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지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본인은 적극적으로 출마할 의사를 그곳에 내비치고 있다. 본인이 외신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물어보면 노 코멘트, 그러니까 안 나온다가 아닙니다. 노 코멘트. 나중에 결정되면 말해주겠다. 뭐 이런 또 언론 보도. 자, 이런 걸 보면 한덕수도 이미 이 마음속에는 결심이 섰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 추대 단체들이 오후 축소처럼 난립하면서 마치 지금 세력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은 사라지고 중도 우파라고 하는 새로운 뭐 지형이 계속해서 이 보수 진영은 확실한 보수 진영의 우파 단체는 사라지고 항상 가운데 중도라는 데 세워가지고 좌파들에 들어가가지고 판을 엎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나온 게 지금 2030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윤어게인이라는 단체가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창당을 하게 되면 견제에 들어가기도 뭐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윤어게인 단체에서 대선 후보는 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앞으로 보수 정당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견인하고 또 견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의 결심에 따라서 대선판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